欢迎光临才나는中国人 청청입니다. 大家好，我是청청. 지난 설날 연휴 동안 제가 내몽고 친정집은 다녀왔는데요. 일주 동안 지내면서 흥미로운 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설날 특집 프로그램 중에서는 중국 전극 드라마보다 쇼품 드라마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편당 2, 3분밖에 안 돼서 전체 다 봐도 한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영화 한 편분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앞서 중국 쇼품 드라마의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작품보다 배우의 비주얼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중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사극 쇼품 드라마의 남신 리페이입니다. 네, 리페이 1996년 9월 16일 중국 호베이 이창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중국 쇼품 드라마 계열에서 떠오르는 신인입니다. 아직까지는 웨이버 펄로 수는 60만밖에 안 되는 신인이에요. 리페이 본인의 성격은 본인 홍보 없이 작품만 열심히 찍는 배우라서 중국 포털사이트에서 찾을 때는 개인 자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 사진도 없고 어디 학교 출신도 없고 단순히 토목공학과 출신이라는 것만 알려졌습니다. 리페는 쇼품 드라마 배우로 데뷔하기 전에 틱톡에서 아주 짧게 운동 인플루언서로 활동했습니다. 리페는 다 아시죠? 몸매는 아주 그냥 난리 났어요. 중국 남자 배우들 중에 리페이만큼 그렇게 몸매 좋은 남자 배우는 진짜 흔하지 않아요. 얼굴은 애기인데 몸은 아주 그냥 난리 났어요. 출중한 비주얼하고 피지컬 때문에 업계의 관계자들이 리페이한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리페이의 첫 작품은 2020년 도시 로맨스 쇼품 드라마 신동징바오입니다. 처음으로 연기를 도전한 리페이는 그중에서 신입사원 조스싱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리페이는 여배우 왕진빙하고 10살 차이가 나는 직장 커플을 연기했습니다. 리페이는 연하남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여자 주인공 설정은 이 남자 주인공은 선생님이었어요. 10년 뒤에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선후배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리페이는 선생님한테 고백하고 계속 쫓아다니고 아주 짜릿한 스토리 보여줬습니다. 리페이의 첫 작품이지만 이 작품에서 노련한 키스씬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24살밖에 안 됐는데 왜 키스씬 그렇게 잘해줄 몰랐습니다. 이어서 2021년 5월 21일 쇼품 드라마 신동징바오 시즌2 방송했습니다. 시즌1보다 시즌2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분장하고 코디는 더 세련돼졌습니다. 그리고 리페이는 시즌1보다 연기가 좀 더 능숙해지고 그리고 시즌2에서 리페이의 비주얼 좀 더 좋아졌습니다. 시즌1에서는 애때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즌2에서는 진짜 회사원, 젊은 회사원의 이미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즌1보다 시즌2의 템포는 질질 끌어서 방송하고 나서 시즌1보다 좋은 평가 받지 못했습니다. 신동진바오 시즌1하고 시즌2 끝나고 나서 이때까지는 리페이는 업계에서 투명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리페이에게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청년 여자 감독님 조시아오입니다. 조시아오가 리페이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나서 리페이를 지금 사극 쇼품 드라마 남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2021년 8월 27일 사극 로맨스 쇼품 드라마 这个少侠有点冷 방송했습니다. 이 작품은 남자 주인공 리페이, 여자 주인공 리로로 맡았고요. 감독님은 조시아오입니다. 这个少侠有点冷 이 드라마의 설정은 좀 유치합니다. 현대 속에서 사는 소녀는 게임하다가 갑자기 타임슬립 때문에 게임 속에 들어갔어요. 게임 속에 들어가서 그 캐릭터로 살아남는 스토리 보여줬습니다. 이 드라마는 리페이의 첫 고장극이지만 이 드라마 공개할 때는 주인공 2명은 중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리페이는 전극보다 쇼품 계열에서만 인기가 많은 스타입니다. 하지만 방송하고 나서 인기가 좀 많이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 있습니다. 2021년 여름에 이때는 딱 방학 기간기예요. 수많은 사극 로맨스 드라마 나왔어요. 쇼품도 있고 전극도 있고 웹드라마도 있고 하지만 이때는 이상하게 남자 주인공 거의 다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리페이가 나타났어요. 처음으로 도전한 사극 분장인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리페이는 신인이지만 연기도 어색하지 않고 너무 어울리는 연기를 보여줘서 갑자기 2021년 8월에 중국에서 살짝 떴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리페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리페는 사극 쇼품 드라마 5편 찍었습니다. 사극 쇼품 계열에서 활동하는 게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5편의 사극 쇼품 드라마는 다 합격 커트라인 찍었습니다. 내용만 보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선택한 고장급 미남 리페이의 그 사극 분장이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이 작품들 방송할 때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2022년 1월 사극 쇼품 드라마 先尊今天洗白了吗 공개했습니다. 설정이 아주 병맛이에요. 중2병 걸린 사람들 모인 느낌이에요. 스토리상 좀 멍청하지만 귀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리페이 맡은 남주 초이의 이 캐릭터는 강하고 아름답고 하지만 너무 비참한 인물입니다. 예쁜 얼굴로 계속 비참한 연기를 했습니다. 리페이 작품 총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다 비극이에요. 얘는 비극의 남주인공에 꽂혔나 봐요. 리페이 중국 팬들이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리페이는 이 사람은 정말 비극이 아니면 대본조차도 안 본다. 출연하는 작품 거의 다 비극이에요. 결말은 예쁘게 죽어요. 그래서 그 여운이 더 길어요. 이어서 5월 23일 사극 판타지 쇼품 드라마 我的反派夫君 공개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리페이는 남자 주인공 장군 로처라는 캐릭터 맡았어요. 전 작품들이랑 좀 비슷한 장르예요. 다 타임슬립 통해서 게임이나 소설 속에 들어가서 캐릭터로 살아가는 스토리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런 내용 쇼품 계열에서 좀 유행했어요. 이어서 7월 15일 사극 판타지 쇼품 드라마 양디 웨이환 공개했습니다. 리페이 맡은 역할은 남자 주인공 모링유안입니다. 이 드라마 진짜 제가 리페이 때문에도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대충 만든 느낌이에요. 30화까지 있는데 근데 결말은 안 나왔어요. 찍다가 멈췄어요. 단순히 만약에 리페이의 미모, 리페이 비주얼 보고 싶으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은데 스토리는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리페이의 그 가발이 너무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가? 그 전 작품들보다 여기 이 작품에서 그 옛날 그 아름다운 비주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같은 해 9월 1일 사극 쇼품 드라마 浮生印 공개했습니다. 쇼품 드라마 공개하는 OTT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리페이 주연한 쇼품 드라마 거의 다 중국에서 대중적이지 않은 OTT에서 공개했습니다. 매니아층들만 아는 OTT입니다. 하지만 이때 浮生印 텐센트에서 공개했습니다. 갑자기 급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리페이는 남자 주인공 징유안 맡았습니다. 浮生印 드라마 보여준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배경 설정은 판타지예요. 하지만 일반 판타지 아니고 약간 정극에서 나온 판타지. 찐 계열, 요괴 계열, 마왕 계열 다 있습니다. 총 24회, 회당 7분밖에 안 되는 쇼품 드라마인데 이렇게 많은 요소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았어요. 역시 리페이는 여전한 미모 보여주고 하지만 내용상 너무 혼란스러워요. CG도 좀 구려요. 한꺼번에 많은 요소를 보여줘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중고 시청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한국어 자막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리페이의 마지막 작품은 12월 31일 방송한 사극 로맨스 쇼품 드라마 한지저보단입니다. 이 작품은 망고TV에서 공개했어요. 승승장구. 리페이는 하룻밤 사이 드는 케이스가 아니고 진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연기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진짜 무명한 플랫폼에서 연기하다가 이제 텐센트도 올라가고 망고TV도 나오고 한지저보단 이 쇼품 드라마는 비교적으로 퀄리티가 좀 높은 편이에요. 저는 추천합니다. 남녀 주인공의 커플 분위기도 강하고 여자 주인공은 영리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두 사람의 키스씬도 아주 짜릿해요. 아주 짜릿해요. 그리고 리페이는 여전한 아름다운 사극 비주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 자기의 근육 복근을 아낌없이 보여줬습니다. 365일 복근 가지고 있는 남자 리페이입니다. 2024년 1월 12일 무협 쇼품 드라마 林业传 방송했습니다. 林业传도 역시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전에 2021년 공개한 先尊今天洗白了吗의 시즌2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출연자들, 비슷한 내용, 이어지는 스토리 보여줬습니다. 시즌2도 역시 웃기고 무리수가 많은 스토리 보여줬습니다. 이 쇼품 드라마의 장점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아주 재밌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흥미가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품 질리기 전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품 드라마 이런 장르 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니까. 같은 해 3월 15일 사극 로맨스 드라마
화려리 이원 방송했습니다. 이거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슈품 아닙니다. 전극입니다. 남자 주인공 슈정씨, 여자 주인공 멍즈이 맡았고요. 방송하고 나서 6.2점 받았습니다. 사극 로맨스 드라마 계열 중에는 이 점수는 좋은 편입니다. 데뷔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리페이, 출중한 외모하고 자연스러운 연기 때문에 이렇게 전극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조연 윤한이라는 캐릭터 맡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기가 많은 악사입니다. 윤한이 캐릭터는 소녀들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악사이지만 알고 보니 스파이입니다. 단순한 황자의 스파이 아니고 이중 스파이입니다. 인물 설정이 상당히 복잡하죠. 윤한이 캐릭터는 역시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윤한이 결말은 자기 사랑하는 여자 품속에 죽었습니다. 아름답고 강하고 비참한 인물 진짜 잘 표현하네요. 화려리 이원 방송할 때는 인기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슈품 드라마 계열에서 인기 스타인 리페이 때문에 보게 된 시청자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상한 점 굳이 따지며 있어요. 화려리 이원 중에 리페이의 사극 분장 때문에 논란이 좀 살짝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페이의 가발이 또 역시 너무 쪼였나봐요. 눈이 완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굴 혈색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리페이의 비주얼 논란 살짝 있었습니다. 코디님 정말 가발을 한 치수 더 크게 준비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땡겼어요. 이렇게. 이어서 같은 해 3월 25일 사극 쇼품 드라마 예예相见不识君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리페이 맡은 캐릭터는 남자 주인공 리슈바이입니다. 예예相见不识君이 드라마는 업계 시장에서 비교적으로 퀄리티가 좀 높은 편이에요. 이 드라마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극판 킬러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부로 인연이 맺었는데 알고 보니 서로 다 일반 사람 아니에요. 와이프도 킬러고 남편도 킬러고 이런 재미있는 내용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을 죽이려고 조직에서 미션을 받아서 위장해서 신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남자 주인공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귀공자인데 알고 보니 무공이 상당히 높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서로의 신분 의심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생기는 러브스토리입니다. 이 작품에서 리페이의 진한 인간미를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다 협사, 비극의 남주인공. 여기서는 좀 웃겨요. 까불고. 같은 해 7월 25일 사극 쇼품 드라마 赵哥父 공개했습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가치관을 흔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뭐 잘고 알고 있나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드라마 내용은 상당히 사람의 게슈탈트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 리페이 맡은 캐릭터는 남자 주인공 황제 샤오즈라는 캐릭터입니다. 드라마 내용은 진짜 중독성 강해요. 이런 내용은 전극에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심의가 걸려요. 하지만 슈품 계열에서 좀 수위가 높아도 됩니다. 일단 드라마 시작하자마자 여자 주인공의 신분 보여줬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이 황세자일 때 옛날 황제의 충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풍당당 존경받는 충비 아니고 황제의 욕구를 푸는 놀이개였습니다. 맨날 모욕을 당하고 아주 죽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더는 이런 모욕스러운 삶을 참을 수 없어서 여자 주인공은 칼 들고 황제를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황세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자 주인공을 막았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살아남기 위해 황세자를 유혹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둘 다 비슷한 또래예요.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한테 너는 이 아빠 죽이며 나는 너를 황제의 자리를 올라오게 도와주겠습니다. 여자 주인공 목적은 그 황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황태자의 리페이의 손을 잡고 황제를 죽였습니다. 황태자는 바로 황제로 올라갔죠. 그리고 충비였던 여자 주인공은 태후마마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태후마마하고 황제의 러브스토리 보여줬습니다. 세상에 닭살. 이런 세계관 보여주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 진짜 욕하면서 봤습니다. 저거프에서 리페이 연기력 확실히 상승했습니다. 너무 잘 표현했어요. 저거프는 저는 진짜 강추합니다. 이런 병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삐하면서 볼 수 있는 시원한 드라마입니다. 같은 해 9월 22일 사극 로맨스 쇼품 드라마 칭칭산스 공개했습니다. 칭칭산스에서 리페이 남자 주인공 베이슌라는 캐릭터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전형적인 회귀물이에요.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 전세는 부부였어요. 남자 주인공 왕위를 갖기 위해서 배반하고 결국은 실패해서 둘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나서 여자 주인공 환생했어요. 그래서 그 전생에 똑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나 이제 이번 생엔 절대로 이 남자 주인공랑 같이 엮이면 안 되겠다. 계속 남자 주인공과의 인연을 피하는 스토리 보여줬습니다. 또 우리 리페이 잘하는 사극 로맨스 분야이라서 불만합니다. 올해 설날에 중국에서 연휴를 보내다가 사극 로맨스 쇼품 드라마 受他以柄 봤습니다. 너무
핫해서 그때 중국에서도 핫하고 아마 해외에서도 핫했을 거예요. 리페이는 쇼타이빙에서 남자 주인공 유원유엔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유원유엔 인물 캐릭터 설정은 왕자입니다. 왕의 여러 명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솔직히 이 작품은 중국 설날 특집 프로그램 중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작품이에요. 저도 기대치가 꽉 찬 상태에서 봤습니다. 드라마 내용은 남녀 주인공 원래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바로 남자 주인공의 형 황제한테 시집 갔어요. 황후가 돼버렸습니다. 5년 뒤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한테 편지를 보내요. 빨리 오세요. 우리 구하러 오세요. 그래서 이 편지 때문에 남자 주인공 급하게 다시 궁에 들어왔습니다. 돌아오는 이유는 단순히 이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자기의 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다시 찾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원래 남주는 사랑하는 여자는 바로 지금 남주의 형수님, 황제의 마누라, 황후입니다. 이 드라마 설정이 상당히 중독성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리페이의 업계에서 입소문하고 평가가 좋은 편이라서 리페이 때문에 이 드라마를 기대하는 시청자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에 10화까지는 템포도 좋고 스토리도 짜릿하고 재미있었어요. 리페이는 여전히 키스씬 장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14화부터 갑자기 질질 끌어요. 처음에는 시원한 복수극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배드엔딩이에요. 미쳤나봐요. 14화부터는 비극을 위해 억지 비극을 만든 느낌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14화부터는 남자 주인공 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쇼품, 이 드라마 보는 이유가 뭐예요? 리베 때문에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일부 중고 시청자들 이거 보고 나서 이게 뭐지? 만약에 쇼타이빙 보지 못하신 분 그리고 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13화까지만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 리페이가 출연한 모든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리페이한테 미방영 작품 한 편 있습니다. 이미 촬영 다 마쳤어요. 사극 쇼품 드라마예요. 제목은 용예 장밍입니다. 남자 주인공 리페이, 여자 주인공은 허쉔린입니다. 허쉔린은 중국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청년 여배우예요. 대표 작품 싱보 닝청탕, 거기서는 서부 여주 맡았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주인공 중국 신세대 슈품 고장금 미남 리페이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도 재미있는 인물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再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